고대 로마의 역사 속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극적인 사건을 꼽으라면 단연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암살이 빠질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권력, 배신, 그리고 공화정이라는 이상을 향한 처절한 몸부림이 얽힌 거대한 비극입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영원히 바꾼 운명의 그날, 카이사르는 과연 누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암살당했을까요? 오늘은 공화정을 지키려던 자들의 위대한 오판, 그리고 그들이 꿈꿨던 이상이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는지 그 숨막히는 순간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원전 44년 3월 15일, 로마는 그 어느 때보다 찬란했지만 동시에 위태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중해의 패권을 거머쥐고 거대한 제국의 기틀을 다진 영웅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갈리아 정복으로 명성을 떨쳤고 폼페이우스와의 내전에서 승리하며 로마의 유일한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종신 독재관이라는 전례 없는 지위에 올랐고 막강한 권력을 바탕으로 로마를 개혁해 나갔습니다. 새로운 달력을 만들고 토지 개혁을 추진하며 광범위한 건설 사업을 통해 로마 시민들의 삶을 향상시켰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거리에선 그의 개선식이 끊이지 않았고 그의 이름은 로마 그 자체를 상징하는 단어가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너무나도 강력한 권력은 동시에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우려와 반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로마는 수백 년간 공화정을 유지해온 나라였습니다. 시민들이 선출한 원로원이 국가를 운영하고 임기 있는 집정관이 최고 권력을 행사하는 체제였죠. 하지만 카이사르는 모든 권력을 자신의 손에 쥐었고 사실상 황제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원로원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전통적인 로마 공화정의 가치들은 빠르게 퇴색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야망이 로마를 왕정으로 되돌릴 것이라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왕이라는 단어만으로도 치를 떨었고 공화정을 수호한다는 명분 아래 거대한 음모가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음모의 중심에는 카이우스 카시우스 롱기누스와 마르쿠스 유니우스 브루투스가 있었습니다. 카시우스는 카이사르에게 패배한 과거의 원한과 그의 독재에 대한 깊은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냉철하고 현실적인 인물로 카이사르를 제거하는 것이 로마를 구할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반면 브루투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카이사르의 오랜 친구이자 심지어 그의 아들이라는 소문까지 돌던 인물이었습니다. 카이사르는 브루투스를 아꼈고 그에게 많은 특혜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브루투스는 공화정의 이상을 맹목적으로 신봉하는 순수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친구 카이사르를 사랑했지만 그가 로마 공화정을 파괴하고 있다는 고뇌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브루투스는 개인적인 친분보다 공화정이라는 대의를 선택했습니다. 그의 합류는 음모자들에게 커다란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로마의 명망 높은 가문의 후예이자 이상주의자인 브루투스는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닌 공화정 수호를 위한 성전이라는 의미를 이 암살 계획에 부여했습니다. 그들은 동조자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카이사르에게 불만을 품거나 공화정의 재건을 염원하는 약 60여 명의 원로원 의원들이 비밀리에 모여 암살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그들은 카이사르를 처단함으로써 로마를 독재자의 손아귀에서 해방시키고 공화정을 부활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모든 계획은 치밀하게 세워졌지만 운명은 언제나 예기치 않은 변수를 던지는 법입니다. 암살 당일 기원전 44년 3월 15일은 불길한 징조들로 가득했습니다. 카이사르의 아내 칼푸르니아는 전날 밤 남편이 품에서 죽는 끔찍한 꿈을 꾸고 남편에게 외출을 만류했습니다. 거리에서는 한 점쟁이가 카이사르에게 3월에 이두스를 조심하라고 경고했지만 카이사르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아침에는 음모에 대한 경고문이 그의 손에 전해졌지만 그는 이를 미처 읽어보지도 못하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운명은 이미 정해진 듯 했습니다. 카이사르가 의원들의 환영을 받으며 폼페이우스 극장 옆에 위치한 원로원 회의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는 자신의 인생 마지막 발걸음을 내딛고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회의장 안은 평소와 다름없는 활기로 가득한 듯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음모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날카롭게 빛나는 단검을 숨긴 채 운명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음모자들은 먼저 트리보니우스에게 카이사르의 충성스러운 동료인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를 회의장 밖으로 유인하게 했습니다.
장애물이 제거되자 암살은 계획대로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틸리우스 킴버라는 원로원 의원이 카이사르에게 다가가 자신의 망명한 동생을 사면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는 카이사르의 토가를 잡아 끌며 그가 일어서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카이사르가 짜증 섞인 표정으로 킴버를 밀어내려는 순간 바로 그때 니시우스 카스카가 단검을 뽑아 카이사르의 목을 찔렀습니다. 카이사르는 비명을 지르며 반항했지만 이미 수많은 단검들이 사방에서 그를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그의 몸은 순식간에 피로 물들었고 그는 쓰러지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습니다. 주변의 모든 이들이 단검을 휘둘렀고 그들은 분노와 공포 그리고 광기에 사로잡힌 듯 보였습니다. 로마 최고의 권력자는 그렇게 수많은 칼날에 찢겨져 나갔습니다. 혼란과 아수라장 속에서 카이사르는 자신이 아끼던 브루투스가 단검을 들고 자신에게 달려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마지막 순간 브루투스 너 맞어? 라는 말을 남기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의 피가 원로원 바닥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카이사르가 죽자 암살자들은 피 묻은 단검을 높이 치켜들고 독재는 죽었다, 로마는 자유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로마를 독재로부터 구원하고 공화정을 부활시킨 위대한 업적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원로원 회의장은 환호 대신 공포에 질린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남아있던 다른 원로원 의원들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났고 로마 시민들 또한 혼란과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암살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즉각적인 환호와 지지를 불러올 것이라 예상했지만 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시민들은 독재자의 죽음을 기뻐하기보다 로마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암살자들은 카이사르의 시신을 남겨둔 채 카피톨리움 언덕으로 피신했지만 이미 로마는 거대한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카이사르의 죽음은 공화정을 복원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비린내 나는 내전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카이사르의 충복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그의 양자 옥타비아누스는 각각 복수를 맹세하며 권력투쟁에 나섰습니다.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는 공화정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맞섰지만 결국 기원전 42년 필리피 전투에서 패배하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카이사르의 암살은 공화정의 종말을 더욱 앞당겼습니다. 그들이 제거하려 했던 독재자의 죽음은 권력의 공백을 만들었고 이는 더욱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의 등장을 초래했습니다. 결국 카이사르의 양자 옥타비아누스는 모든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로마의 첫 번째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되어 로마 제국 시대를 열었습니다. 공화정은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암살은 단순한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상과 현실, 자유와 권력이라는 인류의 오랜 딜레마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암살자들은 로마를 구원하려 했지만 그들의 행위는 결국 로마 공화정의 관의 못을 받고 제국 시대를 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역사는 때때로 비극적인 아이러니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교훈을 선사합니다. 카이사르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권력의 본질과 인간의 복잡한 욕망에 대해 깊은 통찰을 제공하며 수많은 창작물에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영웅이었을까요? 아니면 역사의 흐름을 막으려 했던 어리석은 자들이었을까요? 그 판단은 역사를 지켜보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을 것입니다.